네, 안녕하세요. 저희 비폭력대학 뽀개기 마지막 챕터 감사 표현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 표현하기는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 MVC로 감사 표현하기 챕터에서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그 뒤에 있는 어떤 의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요. 그 다음에 감사 표현을 MVC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사 표현하고 그 감사 표현을 받을 때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감사 표현을 할 때 좀 주저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듣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군요. 네. 저는 이 책의 351페이지에 보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 혹은 칭찬과 감사를 하는 것이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이다라고 이제 여기에서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되게 뭔가 되게 충격적이다? 되게 확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감사랑 칭찬을 표현할 때 내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표현할 때를 말하고 있죠.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모두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고서를 참 잘 쓰셨습니다. 세심한 분이시군요. 이런 표현이 상대방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표현이지만 이거 자체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니까 삶을 소외시키는 표현이라는 것이 놀라운 면은 우리가 평소에 이런 칭찬과 감사를 많이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칭찬이나 감사에도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가 예를 들어 상대방을 내가 조종하려거나 그 사람이 어떤 그 행동을 더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진다면은 오히려 그것들이 단기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대방이 나를 그런 조종하려는 마음으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더 그 행동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감사에 대해서 좋게 내가 바라보거나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 칭찬과 감사가 가진 아름다움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 이야기, 이 부분을 읽으면서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강호동이 망치질을 이렇게 되게 잘하는 거예요. 힘이 좋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애들이 이제 옆에서 보면서 호동이 형 너무 잘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니까 이제 호동이 형님이 이제 혼자서 신나가지고 막 이걸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단기적으로 열심히 한 거죠, 그분이. 근데 이제 너네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니냐면서 계속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뭐 이제 고기를 잘 굽는 분이 있으면 고기 너무 잘 굽는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고기 안 구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봤었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주변에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반성을 하게 되네요. 아마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제가 비폭력대화 뽀개기에서 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타인이 제가 조금 좋아하는 행동을 할 때 그리고 제가 좋게 여기는 그런 면모가 드러났을 때 그거를 약간 칭찬 같은 거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칭찬, 감사 이런 거에 순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저도 내면에는 일부 그 사람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성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네요. 저는 그 352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써있는 그 얘기가
공감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MVC를 활용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려받기를 원해서가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의도는 오로지 그들 덕분에 충만해진 나의 삶을 함께 기뻐하려는 데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감사 표현을 할 때 그들도 되게 풍요로워지지만 나도 되게 풍요로워지는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맞다,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는 것이 되게 공감이 되셨나 봐요. 맞아요. 그 뒤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352페이지에 감사 표현의 3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우리의 행복에 기여한 그 사람의 행동, 그 다음에 충족된 나의 욕구, 충족되어 생기는 나의 느낌, 이 3가지 요소를 표현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감사와 칭찬을 표현을 할 때 감사 표현에는 행동이 상대방의 행동을 넣기가 쉬운데 칭찬을 할 때 그냥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때는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상대방의 행동이 결국에는 이 요소 중에 관찰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꼭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본 것을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나한테 떠오른 생각을 같이 표현해도 그 관찰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이 뭔가 행동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본 것, 혹은 나의 생각 안에서의 나에 대한 관찰을 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좀 이해하기가 편하겠네요. 네,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생각으로 이런 느낌이 올라오고 나의 욕구가 충족되는지를 알아차리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떤 칭찬이나 감사 표현을 상대방이 할 때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예를 들어 멋지다, 이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 내 의도에는 뭔가 내 안에 올라오는 느낌들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놀랍다거나 아니면은 즐겁다거나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느낌들과 그 뒤에 나한테 어떤 것들이 충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알아차리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런 걸 알아차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이제 표현해본 적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낯설고 좀 생소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봤을 때 나의 욕구 중에 어떤 욕구가 충족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군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사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바라봐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꼈을 때 주로 판단하는 형태로 상대방한테 표현을 많이 했었죠. 저는 최근에 제 주변 분들한테 이제 감사를 표현할 일들이 있었는데, 감사 표현했던 것들을 책을 읽으면서 다시 보니까, 1번이 우리 행복에 기여한 그 사람의 행동, 2번이 그 행동으로 충족된 나의 욕구, 3번이 그 욕구들이 충족되어 생기는 즐거운 느낌인데, 제가 1번만 많이 표현을 하고, 2번, 3번에 대해서는 글의 문맥상 느껴지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다시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쉽다. 나의 표현이 좀 아쉬웠구나. 뭔가 좀 더 감사를 잘 표현해서 그분들이 좀 더 감사를 잘 느끼고 나도 즐거울 수 있도록 하려는 욕구가 있으셨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미 제가 표현했던 것들로 저희가 같이 행복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사실 마음 자체는 되게 충만하고 좋은데 근데 이제 제가 MVC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 좀 더 MVC대로 표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다 인 걸까요? 네, 그렇죠.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말 듣기 파트로 넘어가자면 이제 감사하는 말을 들을 때 누군가 나를 칭찬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불편하다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이게 되게 공감이 가는 말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런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었고,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판단을 받을 때, 내가 만약에 멋지다, 아니면 뭔가 잘한다, 이런 판단을 받을 때, 내가 진짜로 멋진가? 내가 진짜로 이걸 잘하나? 아닌데? 난 안 멋진데? 난 이거 안 잘하는데? 이런 판단과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불편하고, 아니면은, 그래, 난 멋지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내가 뭔가 좀 더 나보다 멋진 사람을 봤을 때, 혹은 내가 좀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도 불편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는 말을 듣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MVC로 감사를 표현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들을 때도 상대방이 어떤 판단과 평가로 나를 이제 표현을 할 때도 있는데, 그때도 그거를 내가 MVC의 관점으로 들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거를 그 사람이 어떤 느낌과 어떤 욕구로 이 표현을 나한테 하는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판단과 평가로 나에게 칭찬과 감사 표현을 하면은 그 기대에 내가 부응해야겠다라는 어떤 부담감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긴장도 되고, 그러면서 그 행동을 내가 다시 하게 될 때 온전히 내가 즐겁게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는 좀 그분이 그분이 충족됐던 욕구와 느낌과 이런 거를 다시 질문하면서 좀 더 MVC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이 감사 표현하는 것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저도 좀 더 마음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써 있는 것처럼 MVC에서는 감사하는 말을 들을 때도 공감의 자세로 들을 것을 권하고, 그렇게 공감의 자세로 듣는 건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한 자신의 행동, 그 행동으로 인한 그 사람의 느낌과 충족된 욕구를 듣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삶의 질을 서로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네요. 모두가 삶의 질을 서로 높일 수 있다는 게 되게 즐거운 일이네요. 저는 그래서 356페이지에 보면은 이 저자가 친구한테 감사를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저한테 정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이 저자는 보통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들을 때 자만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친구한테 배웠던 게 뭐냐라고 지금 말을 하냐면, 신이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는 인식 안에서 감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더 충만하게 하는 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신의 힘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자만의 덫이나 거짓 겸손에 빠지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저자가 짚어준 이 부분을 계속 조금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주지한다면 감사할 때, 감사하는 말을 들을 때 좀 겸손하게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새로운 관점을 저한테 알려준 것 같아요. 강님은 종교가 없으신데도 이런 게 되게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오셨나 봐요. 네. 신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러세요? 네네네. 저도 사실 이렇게 읽으면서 살짝 조금, 뭔가 실체가 없으니까 살짝 신의 힘이 뭘까 싶긴 한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게 단순히 나 혼자만 읽어내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누군가 나를 도와줬는데 그게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감사할 일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였죠.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깊이 와닿네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네요. 네.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너무 읽으면서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가 좀 길어가지고 이 중에 이제 제일 좋았던 부분을 꼽자면은 이 시의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여기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자신의 빛을 빛나도록 하면 다른 사람들도 저절로 그들의 빛을 빛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면 우리 존재 자체가 저절로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한다. 이 얘기를 듣는데 결국에는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자유로워지고 내가 빛이 나면은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구나. 우리가 다 같이 정말로 MVC에서 계속 말하는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 부분을 읽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좀 행복해지네요. 저도요. 맞아요. 이게 이 문장 자체가 저희 MVC 할 때마다 주로 이제 모임 같은 데서 자주 이야기했던 부분이 내 자신과의 관계를 잘 해 나가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쉽게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관계를 내가 더 서로가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연결되거나 유대 관계를 맺거나 그런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는 형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수월해진다. 라는 이야기가 이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좀 반가웠어요. 모리스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최근에는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를 돌보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러느라고. 그래서 저는 괜히 점심시간에 막 산책을 나가고 이런 게 좋긴 한데 저는 사실 그 시간에 저 다른 거를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좀 책을 더 읽고 싶고 점심시간에 그러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자 억지로 산책을 나간 적이 많았어요, 실은. 근데 이 문장을 이제 같이 여러분이랑 접하니까 더 결심이 서네요. 내가 그 시간을 더 나를 위해서 쓸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강님을 응원하고 오시는데요. 네. 갑자기 의욕이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의욕이 충만해지는 네. 강님을 보니까 흡족한 마음이 드네요. 저는 이어서 359페이지 내용인데요. 우리한테 무언가 조정하려는 감언이 아닌 진정한 감사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책에. 그래서 이 저자가 아들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빠는 내가 뭘 잘못했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아세요? 하지만 아빠는 내가 뭘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이러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뭘 잘했다는 얘기를 최근에서야 하셨지 그 전까지는 정말 안 하셨거든요. 항상 너는 어쩜 왜 그러니. 그래서 맞아. 이걸 보면서 되게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밑에도 나와 있는 게 우리는 잘된 것보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일했던 경험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다시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식단 조절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내내 이제 음식을 해주셨는데 음식에 이제 양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어머니께서 그 양을 제대로 계량을 안 하고 그냥 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봤는데 모르신다고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람수를 봤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나 이거 검사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러면서 되게 타박을 했단 말이죠, 엄마를.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가 그때 너무 격양되고 흥분된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타박을 하다가 다시 천천히 보니까 잘못된 게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안심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쵸. 사실은 제가 그때 이제 이게 잘못되는 게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것에 대해서 되게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좀 더 감사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를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줘서. 네.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런 잘된 것보다 잘못된 것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 표현이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그 잘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유는 저는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게 아닐까?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기라는 것도 산소라는 것도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주변에 익숙하게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이게 없는 그런 환경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 물속에 들어간다거나 그때 알아차리는 거죠. 그게 아 나한테 되게 중요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에서도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람과의 나한테 어떤 했던 행동들이 나한테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태도 그런 것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을 좀 있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폭력 대화 할 때도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사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느낌들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주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것은 없구나. 그 다음에 감사 표현을 주저하는 마음 극복하기가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이 감사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주저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투르게 막 표현을 했는데 그 서투른 표현이 상대방도 막 어색하거나 좀 낯설게 받아들이었던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좀 기쁜 거는 이 MVC라는 걸 만나서 제가 감사 표현을 어떻게 하면 상대방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돼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나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최근에 감사 표현 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최근에 했던 감사 표현이요? 궁금해서. 궁금하네요.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자친구한테 했던 감사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함께 해줘서 고맙다. 그런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뭐 든든하다 라는 표현. 그때 여자친구 반응이 어땠었나요? 아, 여자친구 전에 들은 바로는 이제 감동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이 사실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게 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옆에 그냥 있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근데 그럼에도 서툴게라도 그런 표현을 하고 안 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맞아. 특히 우리가 관계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은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가까울수록 그쵸. 가족이든 연인이든 네. 맞아. 우리가 자주 보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면은 그 사람이 함께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같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끔씩 떠올리는 것도 그 관계에 감사함을 느끼고 관계에 대해 또 충족된 느낌들을 많이 느끼면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의 문구를 여러분이랑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 36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게 말은 가슴 깊이 느끼는 진실을 전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수단일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배웠듯이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서투르게라도 할 가치가 있다. 너무 좋은 문장이네요. 그쵸. 모리스님이 전하셨던 그런 말들이 이런 맥락과 함께하는 게 아닐까. 이 문장을 읽으니까 감사 표현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저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에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더 어렵고 쑥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주로 이제 사람이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감사 표현을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저는 사람이 아닌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익숙하게 있는 어떤 물건들이라던가 어떤 공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잠잘 수 있는 어떤 공간 아니면 내가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어떤 음식들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잠잘 수 있는 공간이 넓거나 뭐 화려하게 꾸며지지 않아도 그냥 내가 누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맛있는 음식, 풍부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그 순간,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이 작은 음식이라도 그것에도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으니까 제가 약간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내 일상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의 관계도 당연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면서 사는 것들이 최소한으로 내가 살 수 있게 하는 것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없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거나 예를 들어 충족되지 않는 느낌들이 올라오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삶이 좀 더 풍요로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감사함을 더 느끼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됐을 때 더 감사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그 1.5평짜리에서 진짜 딱 누울 수 있는 공간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공간에서 사는 것도 되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만약 그 공간이 아닌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살면은 더 많은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작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모리스님의 얘기를 듣고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저도 지금 집을 떠나와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가끔씩 집에 가요. 그러면 집이 그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집이 넓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젠가 그저껜가도 집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정말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항상 엄마가 차려주시던 그런 밥이나 뭐 주말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던 제가 또 국수를 좋아해서 국수를 항상 멸치국수를 만들어주시곤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먹는데 이런 거를 이제 평소에 누리지 못하다가 그런 밥을 먹으니까 굉장히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이런 게. 그래서 막 밥을 먹는데 저희 엄마가 자꾸 저한테 네가 와서 좋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런 거에 진짜 감사함을 잘 못 느끼고 당연하다고 여겼었는데 모리스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모든 게 또 갑자기 다르게 와닿네요. 맞아요. 저는 존재해줘서 감사한 것들을 어디서 제일 쉽게 느끼냐면은 고양이들이랑 같이 있을 때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내가 오면 그냥 기쁜 거야. 나를 만나면 너무 반갑고 그리고 내 방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이제 내가 안아주고 내가 쓰다듬어주고 나와 함께 내 무릎에 앉아있고 이런 행위 자체를 되게 행복하게 느끼고 그런 것들 계속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나의 존재가 이 아이에게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 아이를 보면 저도 같이 또 행복해지면서 마음이 기쁘고 충만한데 이 표현을 왜 하고 싶었냐면은 감사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서로 행복하겠구나. 그 아이가 그렇게 온몸으로 저한테 행복하고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나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끊임없이 표현을 하면 그 사람들도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되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양이들이 보고 싶네요. 이제 그 책 뒤에 네. 에필로그가 있어요. 에필로그에 예수를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그러고 나서 쉬어라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이 문장이 저의 욕구와 되게 맞닿아 있는 문장이어서 저는 되게 이게 저한테 되게 울림이 있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배고파하면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파하면 돌봐주고, 그리고 나서 쉬어라, 이 문장이 되게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것 같아요. 권일님이 어떤 거를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분인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이 문장을 계속 보면서 이런 게 중요하시구나. 저는 이런 공간을 나중에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고, 아픈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프다는 게 꼭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프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런 이제 배고팠던 적, 그리고 마음으로 아팠던 적이 있었지만 그럴 때 내가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같이 그런 걸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런 데가,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기여하고 싶어요. 저는 남을 돕는 거에서 저의 그런 가치? 이런 거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좀 뿌듯하고 보람됨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 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성실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면 탐험 모임 자체가 이런 공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이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서 물론 이야기하신 거겠지만은 이미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비폭력대화 뽀개기를 같이 촬영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기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신을 노출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기여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표현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